안녕하세요. 문화의 동네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비디오가 여기 이제 탔네요. 여긴 탔고, 바라클라바를 써서 여기가 안 탄 건가? 여기는 탔고, 막 이러죠. 때가 좀 안 좋긴 해요. 바이를 오래 타면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날씨가 이제 트rop이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음, 어쨌든 뭐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아, 영상을 좀 올린 지가 상당히 오래되긴 했거든요. 예, 요번에는 퀵 서비스 관련한 영상을 좀 올리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퀵 서비스의 개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퀵 서비스 관련해서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여기 문안의 동네라고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콘텐츠는 뭐 노래 동네 교육 퀵 서비스라고 뭐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순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 앞으로 지금 준비할 영상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구조나 개념 요번 편 거죠. 그 다음에 퀵 서비스 대 음식 배달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퀵 서비스 장비, 무상운전보험의 이해, 관리, 공구나 소모품, 그 다음에 뭐 물품을 적재하는 방법, 또 물품을 적재할 때 들어가는 소품 같은 거 세팅법, 그 다음에 앱 사용법, 앱도 당연히 써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인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써야 를 잡을 수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 지도의 이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좀 제작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목표예요. 목표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 제가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 양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이게 지금 개수로 34개로 돼 있고요.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퀵 서비스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일상적인 내용하고 자신의 노하우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금 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좀 체계적으로. 네. 좀 단순히 이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면도 보고 서류도 보고 뭐 프로그램도 보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자. 그런 의도로 사실 지금 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소 교육 콘텐츠죠. 교육 콘텐츠다 보니까 딱딱할 수도 있고 재미도 없고 뭐씨 맨날 뭐 이런 거 보고 앉아가지고 이거 언제 돈 되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안 하시고 진행하시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카메라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되게 멋쩍네. 쟤를 보고 하려니까. 위치를 바꾸든지 뭘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번 편에서 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한다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내용은 앞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누나네 동네 채널로 좀 문의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드려요. 저도 코를 타야 되고, 또 광고 관련한 일도 좀 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바로는 대답을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관련한 거를 좀 보면 이 퀵 서비스는 일단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배달이냐 배송이냐 언어적으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사실 배송과 배달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저는 배송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요. 단순히 물건을 오토바이 배달통에 넣어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배달을 해서 끝낸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퀵서비스는. 그 중간에 업무의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적재의 개념도 들어가고. 그래서 단순히 배달이 아니라 배송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카메라는 조금 고칠게요. 역시 저가형 카메라다 보니까 맞습니다. 방인데 제 방은 좀 깔끔한가요? 네. 한계가 있어요. 네.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자, 퀵서비스는 배송의 개념이 실제로 단순한 배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업무적인 요인들이 들어간다. 장점을 좀 보면 속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차량에 비해서는 당연히 빠르죠. 당연히. 당연히 빠릅니다. 차량에 비해서는. 차량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대량의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경우들은 차량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교통 정체 상황의 영향을 좀 덜 받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힘드시죠? 예를 들자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들이죠. 예를 들면 3페이지? 3페이지겠죠? 그런 상황들. 가장 대표적인 상황들이잖아요. 어쨌든 갑니다. 오토바이는. 요 사이로, 여기로, 요 사이로 가겠죠. 여기 사이? 여기 보이시나요? 네. 할 수 있죠. 차들은 못 가도. 차보다는 좀 빠르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또 있어요? 그런 상황들도 있죠. 네. 그럼 조금 가기 힘들라나요? 네. 근데 어쨌든 쏘시고 들어갑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한 면도 있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저는 큰 사고는 없었고 네. 보험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과실은 다 영이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막았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뭐 차량보다는 교통 정체에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또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는 사실 못 들어가죠. 지금 현행 이게 법인지 시행령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지만 모든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죠. 이 두 개 빼고 무슨 얘기냐? 골목이 좁아. 차는 이만한데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가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데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어서 돌아서 가는 경우죠. 이 큰 도로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작은 도로로 가면 이면 도로로 가면 이렇게 가도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속도면에서는 사실 오토바이 퀵 서비스가 상당히 빠르다. 특히 출퇴근 시간, 러시아 시간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강남대로 이런 데 뚫어보면 차량은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기 강남대로 가는 데만. 오토바이는 뚫죠. 강남대로는 좀 넓긴 합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인 면을 보면 시간당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긴 해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최저임금. 1시간에 보통 요즘 12,000원인가? 11,000원인가요?
제가 알바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1,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인데, 이 일단 오토바이는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시간당 최한 2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현재 상태로. 근데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다음에 차량에 비해서 유지 비용이 좀 작긴 하죠. 가장 비근한 예가 기름값이죠. 기름값. 지금 제 오토바이는 연비가 27km 정도 나옵니다. 장거리 기준으로 하면. 90배달처럼 이제 단거리를 하게 되면 연비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광역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움직여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27km 정도 나옵니다. 최고 맥시멈 나왔던 게 29.4km 정도 나왔어요. 포터입니다. 300cc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 비용이 차량보다는 좀 작다. 진입 장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뭐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무사? 세무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포터를 탈 때는 이제 이종 소형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가능하고, 또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잠시만요. 어떤 면이 있냐면, 이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한다 그러면 지금 최소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진짜 조그맣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러면 3천만 원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매장 쪽 관련한 일도 하거든요.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뭐 음식 장사를 하느냐 뭐 그런 거에 좀 차이는 있지만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만 하려고 해도 거의 7천 돈이 넘어가요. 지금 그런데 퀵 서비스는 얼마 정도 있으면 되냐? 단순한 얘기로 하면 장비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돈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지만 10만 원 정도 있으면 시작이 가능하신 거예요. 퀵 서비스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좀 낮다. 처음에 진입하시는 부분은 낮다. 그런데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라고 적은 이유는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측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상황은 봐야죠. 그래서 이 진입 장벽 관련한 부분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개념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처음에 내가 이걸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1,000만 원 들여갖고 시작했는데 야 이거 아닌가 봐. 이러면 1,000만 원 들인 것도 손해 보시죠. 시간 손해 보시죠. 네. 처음 시작하실 때 생각을 잘하고 하세요. 그다음에 단점을 좀 볼게요. 단점을 좀 보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겁나 많이 받습니다. 짜자잔. 네. 오토바이 탈 수 있을까요, 이날? 저는 음식 배달할 때는 실제로 이런 날 운행을 해봤어요. 근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리 내리고 속도 보통 뭐 한 30km, 20, 최대가 한 30km? 달달달달달 가능하죠. 근데 퀵은 쉽지 않습니다. 퀵은 글쎄요. 동네발이 정도는 가능할까? 한 10,000원짜리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할까요? 이 음식 배달하시는 분 같은데 눈이 올 때하고 눈이 오다 그친 상황하고 또 다릅니다. 이 오토바이는. 사양도 비슷하지만 이 극한 상황이죠. 오토바이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이거는 거의 뭐 포기하신 듯한, 달관하신 듯한. 우의를 입으셔가지고 뭐 비를 맞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우의 세팅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우의 세팅이 쉽지 않아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보여드릴까요? 많이 받죠. 괜찮아요. 이 CT는 그나마 잘 가는 오토바이인데 이게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나 보네요. 넘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진으로만 보게 되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겁내지 마세요. 눈 오면 안 타시면 돼요. 자, 사고 시 상대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크죠. 근데 퀵서비스 쪽 하시는 분들은 큰 사고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서비스 협회 쪽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퀵서비스 기사분들은 사고가 거의 없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미친놈이 신호위반 해가지고 갖다 들이박으면 그거 뭐 방법 있습니까? 그게 퀵서비스냐 아니냐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재수없이 있어서 사고가 난 거죠. 술 먹고 갖다 막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오토바이가. 차가 와서 막는데. 어쨌든 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부상의 정도는 좀 크죠. 골절 사고들이 대부분이죠. 단순 타박상보다도. 그다음에 장비 세팅 및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비근한 예가 엔진 오일 같은 걸 갈아야 돼요. 이거를 숍에 가서 내가 엔진 오일을 돈 주고 갈겠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돼요. 이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일요일. 후에 200km에서 300km를 타요. 그러면 200km만 잡아도 일주일이면 1000km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래서 장비 세팅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 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도 게을러 줄 수 있습니다. 예, 비 오고 눈 오면 베끼는 게 일반적이고, 그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코를 잡은 순간이 아니면 누구도 일하라는 얘기를 안 하죠. 잔소리 안 한다는 얘기. 코를 잡으면 이제 뭐 출발지도 있고, 도착지도 있고, 지사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코를 타야 되니까, 때는 얘기가 다르지만, 코를 잡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게을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잡아야 돼요. 나는 월요일부터 예를 들자면 금요일까지는 난 무조건 아침에 8시 30분에 나와서 저녁 7시쯤 들어갈래. 이런 자기만의 틀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엉망돼 버려요. 수익도 고정적이지 않고 그냥 막 이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게 지금 아직도 적응이 다 안 돼 있지만 이 아침에 지금은 제가 한 9시 한 반 정도 나가거든요. 그때 나가서 8시 정도까지 타요. 8시에서 한 8시 한 30분. 요 구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일단 나가고, 일요일은 쉬어요. 일요일은 좀 쉽니다. 일요일. 그 다음에 대량 배송은 한계가 좀 있죠. 요거는, 이런 것들이죠. 대량 배송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되겠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좀 힘들어요. 이건 이제 택배에서 하는 거잖아요. 당일 배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다 보니까 실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택배로 하는 거고, 대량 배송은 한계가 있다. 오토바이 정도는 많이 싣는다 하면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움직여주면 괜찮다. 이것도 많이 실어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를 실을 수 있으면 먹는 방법이나 이런 게 하루 이틀에 그거를 익히신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많이 실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 하시면 되고요. 장단점을 한번 봤습니다. 퀵 서비스 업무에 대한 거를 좀 보면 일반 회사나 일반 고객 등의 소화물의 배송을 대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료 처리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대부분 당일 배송을 목적으로 하죠. 대부분 당일 배송. 출발지와 도착지의 상황에 따라 여러 물품의 배송 조건에 따라서 배송되는 것. 음, 그렇죠. 그렇게 하죠. 당일 배송이 아닌 것도 있긴 해요. 이게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라이더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분야의 퀵 서비스가 존재해요. 이게 처음에 저도 뭐 한 4개월 정도 됐으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일이 도대체 뭔가,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오토바이로 댕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해서 사실 스타트를 한 거죠. 음식 배달을 하다가 사실 지금은 음식 배달이 안 돼요. 또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시간당 2, 3만 원 찍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시간당 평일날 이제 시즌이 갔잖아요. 피크 시즌이 갔잖아요. 평일날 15,000원? 5,000원도 넘을걸요, 평일날.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다 보니 비시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 배달은 이제 끝났다. 레드칩이다. 그래서 퀵 서비스로. 겨울에 음식 배달을 했으면 더 벌었겠죠. 근데 겨울에 음식 배달을 제가 계속했으면 지금 손가락 빨고 있겠죠. 왜? 퀵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겨울에 조금 더 벌자고 퀵을 나중에 배우자 이게 아니었고, 차라리 겨울에 조금 덜 벌고 음식 배달 비스기는 왔을 때 퀵을 해서 벌자 라는 생각으로 퀵 서비스로 온 겁니다. 어떤 분야가 있느냐? 이런 분야 있죠. 이런 분바지. 이거는 무슨 어떤 걸 대부분 하냐? 이제 원단 같은 거라서 원단. 여기다 제가 원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원단 사진이 없네요. 어쨌든 그런 긴바지 오토바이가 있다. 여기 한 분야예요. 오토바이 생김새만 봐도 한 분야죠. 그죠? 오토바이 생김새만 봐도 여기다 이렇게 짐을 잔뜩 실어갖고 다니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일반적인 요 탑박스를 이렇게 단 이런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PCX 같은데 이건 사이즈가 좀 작죠. 못하는 건 아닌데 퀵 서비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장타 같은 걸 하려면 제가 이걸로 부천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 PCX 탈 때. 쉽지 않습니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이제 쿼터급이라고 해서 370급을 많이 타죠.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짐바지 여기 동네발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짐바지에 그냥 요만한 그냥 이렇게 봉지들 싣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 하루에 돈 10만 원 그냥 버시는. 나쁜 거 아니에요. 소일거리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9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하고 들어가신대요. 한 돈 10만 원 벌고.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이거 엄청 많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여러 종류의 짐바지, 그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배달 스쿠터, 그다음에 소형
근거리 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걸 찾는 기간도 필요하고, 자신의 성향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오토바이 타고 땡기면 된다.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 어느 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다. 자전거를 하지? 동네발이 퀵을, 예전에는 자전거를 했잖아요. 저기 충무로 같은 데도 그렇고. 근데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 자신의 성향을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해보고, 한 발씩도 해보고,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내 성향이 어떤 거지? 난 짐을 할까? 아니면 난 동네발이를 할까? 아니면 난 그냥 방역 형태로 해가지고 300cc 타고 다닐까? 이제 이런 걸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또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완성도가 일정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어떻게 돼? 처음부터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망합니다. 하루 12시간 일해서 8만 원을 벌어간 날도 있어요. 전혀 모를 때죠.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싫고 그냥 갖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식 배달했던 개념이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30kg를 만 원에도 가요. 개념이 없으니까. 30kg를 만 원에 가면 거의 1시간이 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1시간에 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두 발을 싣고 가도 만 원이 될까 말까가 되는 거죠. 왜 픽업 시간 있죠? 도착해서 배송해서 물건 내리는 시간 있죠. 이를 따지면 만 원이 안 나오는 거죠. 한다. 그랬던 때도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에 조금 내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업무적인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이 가서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 이 어쩔 수 없이 음식 배달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음식 배달은 매장 가서 물건 픽업해서 고객이 사는 집 앞에 대부분 갖다 주는 일이 다예요. 중간에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매장 가서 이제 교대라 그러죠. 조리대기. 조리대기 하는 것들이 좀 짜증나기도 하고 도착지.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데 비밀번호 안 적어놨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업무의 구조를 보면 매장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고객이 원하는 도착지까지 배송하고 이 전체의 길이가 7km를 대부분 넘지 않아요. 7km를 넘어본 적이 한 번인가 있어요. 7.4km인가? 중계동에서 신내동까지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대비거리로 7.4km였나 하여튼 그래요. 음식은 길어야 7.4km인데 픽은 픽업지가 10km, 15km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 나가면. 거기 없을 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객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여보세요. 아, 예, 택 기사인데요. 여기 출발지에 물건 픽업이 좀 느릴 것 같은데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아, 예, 일단 오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단순히 음식 배달처럼 업무가 단순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다. 퀵 서비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라는 표현, 업무라는. 그래서 배송이라는 표현도 쓴 거고, 아까 그래서 배송이라는 표현도 쓴 거예요. 저도 고생 엄청 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서, 이제 선임자분들한테, 이제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퀵 서비스의 오더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야. 왜?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냐. 내가 그냥 여기 보면은 이 인성 프로그램에 올라온 것들만 보고 이런 것만 보고 뭔가를 해? 그러면 구조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모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 우리가 단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퀵 서비스의 오더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 번쯤 보자는 거예요. 그 구조는 최소한 알아야 될까? 이 퀵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나가 집 키를 안 갖고 나갔네? 깜빡하고. 근데 집 키만 안 갖고 나간 게 아니라 지갑도 안 갖고 나갔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영주야, 너 집에 있지? 누나는 8시에 나가고 나는 10시에 나가니까. 9시 반쯤에, 9시나 9시 반에 나가. 본인이 나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회사를 출근하고 있는데 이거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갑하고 열쇠를 집에다 놓고 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그거 좀 보내주면 안 돼? 근데 저는 9시 반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픽을 하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고민하다가 픽을 부르는 거죠. 어떻게 불러? 그냥 비근한 게 어떻게 불러요? 인터넷에 뒤지겠죠. 어떻게 뒤죠? 수유동 그죠. 봤더니 119퀵 서비스, 정부 24시 즉시 출발, 이걸 눌러서, 1588에 1191. 이렇게 되겠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겠죠. 아, 여보세요. 아, 여기요. 여기 지갑하고 열쇠를 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예. 출발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고객이 퀵 서비스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와 플랫폼사는 개념이 좀 달라요. 고객은 플랫폼사 쪽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플랫폼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곳이고 지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에서 출발지, 도착지, 무슨 물건 이런 걸 체크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사에서 접수를 해요. 접수. 접수는 접수는 얘네가 달라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플랫폼 회사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 접수받아서 플랫폼 회사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이 접수와 등록하는 과정이 뭐 거의 1대1이겠죠. 바로 등록하니까. 그럼 플랫폼사, 즉 인성이나 카카오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사에 등록을 하면 이렇게 떠요. 프로그램에. 이거 기사 앱이라고 하거든요. 라이더 앱입니다. 이건 이제 순정인데 순정 뭐 이런 거로 나중에 또 얘기해. 여기 이렇게 뜨면 이거를 찍든가 찍든가 아니면 커버 화면이 어디냐. 커버 화면이 지금 눈에 안 보이네. 어쨌든 이걸 찍든가 해서 요 코를 잡아요. 오늘 내일 뺍시다. 홍도동 오전에 픽업해서 뭐 서울 연희동 가는 거, 염창동에서 내일 물레동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콜이 뜨면 이걸 잡아서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퀵 서비스의 구조예요. 고객이 뭔가 빨리 보내야 될 어떤 게 있어. 해당 물건일 수도 있고, 지갑일 수도 있고, 열쇠일 수도 있고, 차키도 몇 번 해봤어요. 차키도 꽤 많더라고요. 차키가 좀 급한 모양이죠. 하겠죠.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키가 없으니까. 차 안에 뭐가 있는데 키가 없으면 못 빼니까. 몇 번 해봤습니다. 이게 또 쌍머리도 있어요. 차키가 26,000원짜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 들어가는. 그래서 고객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죠. 물론 회사들은 아예 이 119나 이런 지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쪽에다 전화해요. 전화번호 등록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많죠, 사실은. 일반 고객들 수보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흘러간다. 퀵 서비스 오더에 고객이 이 지사는 지역별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유동, 미아동, 엄청 많죠. 그 지사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되죠. 저기 밑에도 많아요. 보면 많이 있죠.
오도는 이런 구조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앱에 올라온 이런 콜들을 잡아서 이렇게 팝업도 떠요. 목록도 뜨고. 네. 그럼 기자들은 요 내용을 보고 강남구 도곡동에서 공항동까지 직선거리입니다. 이거는 직선거리 20.7km를 19,000원에 갈 거냐, 19,200원에 갈 거냐. 내용은 의류박스예요. 제주 공항에 배송하는 거. 그러면 내가 갈게 수행하기를 누르고, 아 이거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표를 받은 거죠. 표를 받아서 가면 돼요. 처음에 강남구 도곡동 상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출발지 상세 내용, 도착지 상세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잡고 가시면 여기 나온 대로 수행을 하시면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인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콜이 올라온 것들 잡아서 가시는 게 있고, 지금 보면 카카오톡 이렇게 카카오킥도, 아 이건 인성 플렉스구나. 인성 플렉스. 카카오킥도 있어요. 카카오킥도 있어서 이게 카카오네. 이렇게 카카오도 거의 비슷하죠. 친구도 이렇게 목록이 나오면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누르셔갖고 터치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해당 거를 잡고 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개념적인 사항들이라 나중에 이 앱 사용법도 할 거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냐? 퀵 서비스는 업무에 가깝다. 그래서 일반이나 회사 아무래도 소함을 배송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배송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일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 여기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일반 개인 고객도 있을 거예요. 이 고객들이 아까처럼 유튜브란다.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퀵서비스 회사를 검색해서 또는 기존에 검색한 회사로 또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회사로 연락을 해서 지사에 접수를 하면 플랫폼에 올라옵니다. 그걸 기사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런 인성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카카오킥도 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나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그냥 개념에 대한 거고, 이 동영상은 그냥 이제 비로소 포장 박스가 왔는데 그 포장 박스에 테이프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을 열어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해보면. 정리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요. 개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요거를 좀 기본적인 거라도 다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화면은 뭐냐? 요것도 이제 콜이 이렇게 팝업으로 뜨면 요걸 잡아서 가면 되는 건데, 여기 음식도 있죠. 저는 음식은 절대 안 잡습니다. 절대 안 잡아요. 단지 냉동육 이런 거, 네, 매장 같은 데 배송 가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개인 고객이 시킨 것들, 이런 거는 잡으면, 이번 달에만 한 50만 원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출발지, 도착지 정보를 이렇게 체크 이렇게 누르면 주소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착지까지 가고,
도착지에서 픽업을 하면 다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도착지까지 가는. 네. 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깨달음을 막 얻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어우, 야, 뭐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야, 이거 하니까 전체 거리가 개선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죠.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아직은 재밌습니다. 3년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죠. 배달 대행 처음에 할 때도 재밌었고, 배달도 되게 재밌었죠, 사실. 지금 재밌는 수준이 아니라 막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요즘.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운동구 성내동에서 장안동, 이거 또 음식인가? 같은 거구나, 내용은. 응, 응. 어쨌든 이것도, 이런 화면도 있죠. 내비를 보면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지 도착지, 응? 도착지로 출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앱이 크게 보면, 픽스, 그 플랫폼 쪽에서 있는 요 프로그램,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프로그램. 내비도 상당히 중요해요. 얘가 길을 이상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영상을 여기서 한번 끊고, 네, 자, 다음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끊고 갈게요.